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중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보면요, 이 알림 울리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그럼요. 텐데, 있죠. 그러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지잖아요. 네. 이런 게 이 자동차에서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자동차 업계에서 떠오르는 SDV 차량이라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이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SDV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이제는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SUV는 잘 알겠는데 SDV는 뭔가 이런 어려워요, 분들 영어가. 많으시죠?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 SDV는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컬이라는 것의 약자로서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처럼 주기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해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새 차처럼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자동차의 주행 성능과 품질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 SDV가 발전하면 차량에 대한 원격 시동부터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SDV는 이 쉽게 전환하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데 우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통합 플랫폼, 제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고요. 또 각종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가 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커넥티드카의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를 좀 개발해야 되고요. 또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이제 제어하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기술의 고도화가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이네요.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SDV 미래가치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전 세계 SDV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정도 규모에서 2025년에는 520억 달러, 그러니까 3배 정도 뜁니다.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SDV 전환이 미래 모빌리티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나도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독일의 국민차로 불리는 V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네. 2026년까지는 10,000명의 직원을 충원해서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규모가 엄청나요. 직원도 10,000명이나 충원하고 투자금도 40조 원을 그렇죠.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SDV 시장에 뭔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자, 또 일본의 T사 같은 경우도요. 지난 2018년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를 설립해서 차량용 기반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 등을 제어하고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두뇌 같은 역할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국가나 차종과 상관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이라면 공통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IT 공룡 기업인 G사, A사를 포함해서요. 다수의 반도체 업체가 SDV 시장에 뛰어들면서 SDV 경쟁이 아주 심화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SDV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해외 업체들 불이 붙었는데 국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SDV 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H사 같은 경우는요. 2025년까지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차세대 차량 플랫폼과 통합 제어기,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할 계획이고요. 이게 가능해지면 차량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SDV 관련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이 지난해 기준 1,000만 대에서 2025년 2,0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밖에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류나 쇼핑 그리고 레저 숙박 등 다양한 이종 사업과 제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게 불과 작년 일인데 올해부터 실제로 자동차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승합차 C 모델을 이은 대형 SUV로 기대를 받고 있는 K사의 E 모델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4일 E 모델에 적용되는 SDV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이 본격적으로 공개됐는데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FOD 서비스가 적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요, 이 SDV 체계에서 지속해서 확장될 다양한 소프트웨어 상품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가치와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로 운행이 가능한 조건부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기존에 못 보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니까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밖에 눈에 띄는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네, 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상 제어기가 확장됨에 따라서요, 다양한 기능과 편의사항도 최신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차량의 별도의 장비를 연결하지 않고도 이 클라우드 서버와 차량 간 무선 통신으로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이 현실이 되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미 적용된 기능을 보완하거나 또 새로운 기능을 괜찮네요.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객에게 향상된 편의를 제공하면서 시간까지 좀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또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등에서 이 원하는 기능을 필요한 기간만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계속해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죠. SDV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운전자들도 많을 텐데 실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델은요, 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의 한 전시관에서 지난 4일부터 첫 선을 좀 보였습니다. 전시관의 방문객들은요, 이 체험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다운받고 차량에 설치하는 과정을 좀 시연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체험이랄까, ADAS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인터랙티브 콘텐츠, 다양한 굿즈들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이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들은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이 사전 예약을 해야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